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정규 분포로 넘어왔습니다. 정규 분포는 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쪽에 있는 게 정규 분포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산 확률 쪽에 있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이항 분포였고요. 그 다음에 연속에 있는 게 정규 분포예요. 아시겠죠? 어떨 때 연속에 있었냐면요. 연속 확률 변수가 뭐였었냐면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세수가 없고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처럼 어떻게 뭐 유한계 혹은 범위로 그 확률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쓰는 게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게 또 정규분포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 이제 여러분들이 곡선을 보게 되는데 함수 그 모양을 보게 되는데 그 모양이 뭐와 비슷하냐면 옛날에 어릴 때 다들 한 번쯤은 한 장면이라도 넘겨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 동화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주인공이 어릴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림을 그려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 모자를 그렸니? 뭐 이러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공대생 개그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그죠? 보아뱀이 아니라 정규분포 곡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재미없는 얘기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곡선을 봤을 때 그 정규분포 곡선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확실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안 넣어두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암기를 한다 하면 문제에서 한 80%는 맞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정규분포를 들어오면요, 특히나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멘붕에 빠지는 공식을 보게 돼요. 어떤 공식을 보게 되냐면 fx는 조금씩 복잡합니다.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2가 들어가고 2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서 이제 문과 애들이 좀 많이 멘붕이 오는데요. 이는 사실 이과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2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2의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뭐 문과생도 그렇고 이과생도 그렇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정규분포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n이라고 쓰시고, 그죠? 그 다음에 m, 시그마의 제곱,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항분포를 배웠었고요. 그죠? 그랬는데 이항분포는 이거였어요. 그죠? 이항분포는 b, n, p면 얘가 쉽게 말하면 예스일 확률, 그 다음에 횟수, 시행 횟수였죠. 그죠? 정규분포에서는요, 이게 평균이고요. 이거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죠. 그죠? 표준 편차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좀 쉬워져요. 정규분포 곡선은요, 무조건 대칭이에요. 무조건 좌우 대칭입니다. 무조건 좌우 대칭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아까 전에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마무리는 안 되고 점근선이에요, 거의.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평균이라고 해요. 제일 가운데를. 이게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모양만 그려지는 것도 아닐 거고, 이런 식으로도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사실 쌤이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그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그죠? 얘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얘는요, 이제 우리가 평균을 썼잖아, 그지? 평균을 썼으니까 나머지 얘가 시그마 모양이에요. 얘가 시그마예요. 그런데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높고 뾰족하게 됩니다. 시그마 값이 클수록 퍼져버려요. 예를 들면 얘는 시그마 값이 1인 거고, 얘는 시그마 값이 2인 거예요. 표준 편차 값이 1이고 2인 거예요. 우리가 편차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평균에서 많이 퍼져 있으니까 정말 퍼진 모양이 나오는 거고, 평균에서 작게 퍼져 있으니까 뭉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거 N1이라고 하고요. 정규분포 1번 곡선인데 얘가 2,1이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N2가 있는데 N2는 5,3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곡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릴 건데 어떤 거 먼저 그릴지 모르겠어요. 한 평면에 다 그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려지고 좌우 대칭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얘가 평균이 2에서 만들어지고 평균이 5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균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5가 되겠죠, 당연히. 그쵸? 오른쪽으로 가서 숫자가 큰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얘가 작을수록 높게, 평균 주변도 높게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뭉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표준 편차가 1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에 제가 방금 실수를 했네요. 1의 제곱이라고 써둘게요. 제곱으로 써둘게요. 얘가 시그마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1이 될 것이고, 얘는 표준 편차가 3이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더 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얘가 얘죠. 얘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얘는 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걸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양을 이렇게 접어버리면 얘와 똑같다, 이 얘기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배우는 게 정규분포가 아까 무슨 확률 변수에서 따라오는 거랬어요? 이상 확률 변수에서 따라오는 거랬어요? 아니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따라오는 거랬어요? 연속 확률 변수죠.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진도가 나가다 보면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또 정규분포 사이에 관계가 있고, 또 이것도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쪽엔 이상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 그 다음에 이항분포,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확률 질량 함수고, 이때는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이쪽에 뭐라고 썼었냐면 정규분포라고 썼었어요.
그 크게 제가 이렇게 썼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통계 부분 들어갈 때 꼭 써두고 들어가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확률 밀도 함수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랑, 그죠? 그게 그 부분이 그거 있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범위 가지고 확률을 구할 때 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때 배웠어요. 그죠? 이상 확률 변수는 유한계거나 셀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 같은 걸 구할 때 써먹는 거였어요. 그죠? 범위로 확률 구하고 할 때. 그래서 정규분포도요. 정규분포도 이렇게 있다 치면 좌우대칭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할 때도 대칭적이에요. 우리가 그때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거 하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공부하면서 이런 게 나왔어요. 뭐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모양의 확률이 있다 치자,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면 이 넓이를 다 구했을 때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넓이가 1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편과 이쪽 편, 모든 확률을 싹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요, 조금 특이한 함수라서 얘가 제가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덮이는 형태가 아니고요. 살짝 떠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계속 점근선을 향해서, 점근선 0인데요. 그걸 향해서 계속 뻗어가긴 뻗어가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고요. 떠있는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는 좀 마음대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뭐 나중에 뭐 논술이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학교에서 이거 뭐 좀 길게 써야 되는 그런 걸 하실 때, 문제를 풀 때, 그때는 좀 띄워 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넓이가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돼요.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런데 딱 이거 기준으로 반이라고,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걸 m이라고 잡을게요. 평균 m, 미디엄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딱 가운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1을 기준으로 이게 0.5가 나와야 되고 0.5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넓이와, 만약 여기가 m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여기가 m 플러스 4라고 할게요. 그러면 m 마이너스 3과 m 마이너스 4가 이루는 요 면적과 이 면적이 서로 같아야 돼요. 같아요. 정규분포는. 또는 이 부분과 이 부분도 같아요. 간격이 같으면, 그죠? 요 밑에 간격이 같으면 넓이도 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규분포 곡선은 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값이 높게 만들어지고요.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작아져요.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나라 뭐 남자의 평균 키가 173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의 키가 173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가 173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더 큰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일로 가다 보면은 뭐 한 2m 10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쪽에 가다 보면. 그런데 여기로 가다 보면 이제 한 100 얼마 잡을까요? 얼마 커졌어요? 한 40 정도 커졌으니까, 그죠? 한 130이다. 뭐 이쯤에는 성인 남성의 키라고 잡았을 때 요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10이 그냥 숫자 통일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133이라고 하고 저쪽에는 213이라고 잡을게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73에서 213까지 사람들의 확률이랑 133에서 173의 확률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전에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를 조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또 우리가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180에서 185까지 남자가 저는 뭐 마음에 드는데요, 선생님.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몇 프로예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180에서부터 185까지만 딱 떼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으면, 그죠? 그 사람들의 그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자를 아무나 딱 집어냈을 때 이 사람들의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도저히 뭐 삼각형이랑 뭐 사각형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곡선인 것 같으니까 그 적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함수를 보니까 뭐 이런 식의 모양이라서 아마 저는 못 구할 거예요, 이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그 수학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항상 부록이라는 말이 붙어서 확률 뭐 정규분포표, 정규분포가 아니고 표준 뭐 그게 붙어 있어요. 표준 그 갑자기 이게 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습니다. 발음이 되게 갑자기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표가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는데, 정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내신에서는 이제 조금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 표를 읽는 방법을. 근데 표 읽는 방법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그걸 주어줍니다, 일단. 뭐, 나중에 다시 배울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거를 아예 하나로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73으로 뻗어가 있잖아요. 그죠? 173으로 뻗어가 있고, 각각의 자료마다 시그마가 다 다를 거야. 그죠? 요것도 다르고요. 근데 얘를 나중에 옮겨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똑같이 옮기는데 여기를 0으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각각 값에 대해서 이제 모든 자료 조사마다 다 뭐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표준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만들려고 어떤 보정치들을 다 해결해줘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표준화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거를 표준화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다라고 하면, 정말 뭐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대장간 하는 집은 대장간 일만 가르칠 거고, 농사 짓는 집 아이들은 농사 짓는 법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준적으로 가르치려고 이제 학교가 있는 거죠. 그죠? 약간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를 만들어 버려요.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보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정말 어떤 자료든 간에 이 면적을 넓이를 구할 수 있게 그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거 보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찾는 그런 표가 있는데, 그 표를 통해서, 그죠? 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확률이죠, 이 면적이. 그죠? 왜냐면 전체 넓이 1에서 기준 잡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정규분포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느끼실 건데, 생각보다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관해서 문제를 줘놓고, 그러니까 힌트를 다 주고 여기를 구하라고 간다든지.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칭성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그죠? 모양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죠? 요거 찾는 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성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2차 함수입니다. 그죠? 2차 함수. 2차 함수고, 2차 함수에 대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는
x 마이너스 여기를 우리가 m이라고 잡을게요. 그냥 가운데라서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뭐 b 높이 여기 이때가 b라고 하는 거. 요 이차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강의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셔가지고 이차 함수가 한번 복습해 주세요. 생각보다 이차 함수가 대칭성이 있는데 이게 또 까먹어버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은 일단 조금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표준 정규분포 그 다음에 표준화를 배우면서 이제 정규분포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